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에 미친 영향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1980년 오일 쇼크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인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큰 한국의 산업 구조상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이 약 마이너스 4% 성장에 그친 와중에 마이너스 1.1%라는 수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2021년에도 여전히 세계는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규모 재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1년 한국 경제는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확산의 규모와 범위가 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높아서 향후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 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에 따른 민간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2021년 1분기를 지나면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코로나19가 지금보다 진정되고 백신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또 백신 도입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로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과 구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사의 빅데이터 중 일부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즉 이동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동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차, 2차, 3차 유행기 때 이동성 지수가 확연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유행기는 1차와 2차에 비해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동성 지수도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비 산업인 서비스업 전체를 보면 코로나19 유행기와 유행기가 아닌 기간에 따라서 감소와 증가가 뚜렷하며 그중에서도 대면 업종인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우에 산업 경기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실질 기준 2020년 연간 GDP 감소 규모는 2019 대비 15조 원인데 반해서 민간 소비 감소 규모는 2배가 넘는 37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202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결정적 원인은 민간 소비 감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비 침체를 정상화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백신 보급과 이에 따른 집단 면역의 형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를 분석해보면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위기가 발생한 뒤에 또 다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동아시아 외환 위기 직후 3년여 만에 9.11로 대변되는 닷컴 버블 위기, 그리고 한국에는 카드채 위기가 연이어서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글로벌 경제의 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각 경제 위기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처음의 경제 위기로 펀더멘털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의 정상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의미하는 뉴 노멀 시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또 다른 뉴 노멀 시대의 전개가 예상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정부 모두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G2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인해서 국제 교역의 부진과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출생 감소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투자도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의 출현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낮은 2% 성장률 정도로 전망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뉴노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변종에 변종을 거듭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에 맞먹는 또 다른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국내 방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한계가 표출됐기 때문에 제약산업의 무게중심을 주문형 제조에서 독자적 신약 개발로 이동시키려는 노력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임상시험 시장의 확대, 고급 연구인력 육성, 시장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산업 고도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갈 겁니다. 2020년 생존이 중요했다면 2021년은 코로나19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때입니다. 경제 이슈에 주목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면 2020년보다는 더 나은 2021년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위기를 벗어나 평범했던 일상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